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2단원 두 번째 시간이네.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이 목표를 가지고 수업 열심히 들어보자.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구의 밝기를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전류와 물의 흐름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복습하면서 전구의 밝기가 더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펌프의 역할은 누가 했었더라? 그쵸? 펌프의 역할은 전지가 했었어. 그 다음에 물은 전류와 비유를 했었고요. 물레방아는 전구와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요 수로가 가는 길, 이 길을 수로라고 하죠. 수로, 물이 가는 길. 그 다음에 전류가 지나가는 길을 얘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밸브도 하나, 여기 밸브가 있네. 밸브는 요 전선에는 스위치가 없는데 요런 스위치 닫고 여는 스위치와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전구를 밝게 하려면 아까 전구랑 비교했던 거 역할이 같은 거 물레방아죠. 물레방아를 세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물이 많이 흘러내려와야겠지. 물이 많이 흘러내리게 하려면 뭐의 역할이 중요해? 펌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구를 밝게 빛나게 하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려면 뭐의 역할? 전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지의 역할. 전지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펌프, 물 수위차를 전압과 같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 전압이 있음으로 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 어떻게 해줘야 돼? 커져야겠죠.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밝아진다. 펌프의 기능이 좋아지면 물레방아가 빨리 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전압이 커지게 하려면 전지 자체의 볼트 용량이 커야 돼. 또는 전지를 여러 개 직렬 연결해야겠죠. 직렬 연결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서 전지를 연결한다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생각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치. 전압을 크게 하기 위해 전지를 더 많이 직렬 연결하거나 전압이 높은 전지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보고 영상을 보고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화면 볼게요. 이건 볼트, 전압의 단위. 이건 암페어, 전류의 단위. 이건?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옴이라고 읽지. 왜 내 이름과 저항의 단위가 같냐고? 그게 말이지. 다들 옴의 법칙이라고 들어들 봤나? 내가 발견한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난 유명해졌고 저항의 단위인 옴은 나를 기념하여 사용하게 되었지. 참고로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니 꼭 알아두도록 해. 잘 봤나요? 옴이란 아저씨, 옴의 법칙을 발견한 아저씨래. 자, 그러면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줄게. 정리를 하자면, 자, 전류는 얘들아 앞으로 전류의 세기를 I라고 부를 거예요. 전류를 I라고 부르고 기호는 아니, 단위는 암페어를 써요. 암페어라고 읽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얘는 기호랑 단위가 똑같아. V라고 쓸 거고요. 볼트라는 단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걸 오늘 배울 건데 저항은 전류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힘이야. 얘는 R이라고 부를 거고 지금부터 통일할 거야. 옴이라고 단위를 써요. 요 세 가지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잘 해봅시다. 오늘 프린트는 2-5 페이지, 2-6 페이지예요. 교과서는 64페이지를 보세요. 요 세 가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어떻게 알아볼까? 교과서에 64페이지에 있는 실험인데요. 그림의 회로와 같이 니크롬선, 니켈이랑 크롬의 합금으로 만든 전선이야,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선, 그 다음에 전원장치,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 자, 전류계와 전압계가 나왔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쉽게 생각해.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그래서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야. 얘를 짚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시켜 본대. 각각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가 봐, 그치?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전원장치에 연결을 할 거래. 선생님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자. 자, 니크롬선이 있네. 얘는 요렇게 이 전선들을 다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다 연결되어 있네. 스위치는 닫으면 전류가 다 흐르겠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잘 이어준 거야. 요 전원 장치에서. 그래서 전류는 무슨 방향으로 흐르겠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겠죠. 근데 실제로 전하는 어떤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전자의 방향.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와 전압을 알고 싶은 거야. 그 다음 또 저항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전교회로를 그렸어요. 자, 요게 전원장치야. 한마디로 건전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었어요. 전류가 흐릅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쭉쭉쭉쭉쭉 연결이 돼서 니크롬선을 지나서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의 값을 구하려면 전류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전류계는 아까 선생님이 전류는 암페어를 쓴다 그랬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해요. 직렬 연결이란 뭐냐면 일열로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야. 직렬 연결. 자, 그러면 전류계는 직렬 연결로 해야 돼. 왜? 요 부분마다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같거든. 근데 얘가 나눠져 버리면, 방향이 나눠져 버리면 흐르는 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의 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얘들아,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해야 돼요. 병렬 연결이란 뭐냐면 직렬 연결과는 다르게 요런 식으로 병렬 연결은 밑에다 쓸게요.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과는 다르게 요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지, 전선이.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전압은 직렬 연결로 하면 이 부분에 전압이 달라져. 전압의 양이. 근데 병렬 연결을 하면 요 니크롬선 자체에 걸리는 전압을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전압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한다라는 거를 꼭 주의하세요.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실험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상 실험을 할 거야. 너희들은 프린트 2-5 보고 같이 적으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핵심 질문. 전기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기회로에서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있는 똑같은 그림이야. 아까 교과서에 있던 그림이랑 똑같아. 좀 간략하게 전선을 정리했을 뿐 똑같아요. 연결한 것도.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니크롬선을 연결해줄 부분이고, 얘는 A가 있네. 전압계겠다. 전류계겠다. 그 다음에 볼트가 있네. 얘는 전압계겠다. 그 다음에 얘는 전원장치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프린트 2-5 페이지 펴고 이 부분에다 이제 탐구 과정, 실험 결과를 쓰면 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먼저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하래. 그러면 자, 요렇게 꼬불꼬불한 1이랑 2만 비교해봐. 꼬불꼬불한 게 길어. 좀 느슨한 게 길어. 그치? 꼬불꼬불 이거 피면은 저항 1이 더 긴 니크롬선이 되겠죠? 그치?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게. 저항 1을 긴 니크롬선이라고 하고, 저항 2를 짧은 니크롬선이라고 하자. 아직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꼬불꼬불해. 얘는 좀 느슨해. 얘를 피면 어때? 요렇게 되겠고, 얘는 피면 요렇게 되겠지. 얘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어요. 그쵸? 얘가 더 길겠지? 그래서 저항이를 긴 니크롬선, 저항이를 짧은 니크롬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해보자. 자, 1.5V. 너희들도 1.5V. 긴 니크롬선. 먼저 긴 니크롬선을 여기다가 꼈어요. 자, 그 다음 1.5V를 전원을 켜줬어. 자, 스위치 닫아볼게. 어때? 1.5V에
전원을 가했더니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는 짜자잔 50의 반이니까 25A네. 그래서 여기다가 25A라고 써주면 안 되고 미리암페어죠. 미리암페어는 얘들아 1000분의 1이야. 우선은 작은 단위니까 자 25mA. 선생님이랑 같이 써줘.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3V로 해볼게요. 어때? 3V로 전압을 크게 해줬더니 전류가 더 많이 흐르네. 50. 자, 50 이렇게 적으세요. 프린트에. 그 다음 4.5V 4.5V로 전압을 늘려줬더니 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류가 어때요? 75mA.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치? 그 다음 6V로 늘려줬어요. 스위치 닫을게요. 와, 어때? 100mA. 자, 100mA. 100. 너희들도 썼나요? 얘들아, 미리암페어는 1000분의 1 암페어인 거야. 그러면 0.1 암페어가 되겠다, 그치? 100 미리암페어는. 자, 이렇게 썼으면 한번 표에 이렇게 이어보자. 이런 식으로. 긴 니크롬선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꿔볼게요. 짧은 니크롬선을 바꾸고 1.5V부터 해볼게. 스위치 닫았어요. 50mA가 흐르네. 50. 그 다음 3V. 3V에서는 100mA가 흐르고요.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그 다음에 4.5V 연결해 봤더니 150mA. 같이 써주고 있죠? 학습지에다가 써주세요. 너희들도. 그 다음에 6V 늘려봤어요. 200V. 와우. 200.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치?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짧든 길든, 니크롬선이 짧든 길든 커져요. 얘도 선으로 이었더니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도 선으로 이어주세요. 프린트에.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실험한 값을 너희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0V일 때는 스위치를 닫은 상태가 아닐 때니까 다 전류의 세기가 0이었지. 그래서 0부터 써주고 쭉쭉쭉. 그 다음에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반복해서 해줬지. 이 값을 쓰면 선생님은 이렇게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적었거든. 너희들도 잠깐 멈춰놓고 자를 대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결과를 값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5페이지 정리하기 한번 보자. 1번. 1번 선생님이 그냥 넣었어. 1번 따르는 건데 하나 더 넣었어. 자, 두 그래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원점을 지나는 거, 비례하는 관계인 거 똑같은데 차이점, 그래프 기울기가 다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선생님이 적은 정리하기 1번인데 학습지에 있어요.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였어. 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값이 커졌잖아. 그건 바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번. 너네 정리하고 있지? 써야 돼. 프린트에.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떠했어요?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더 적게 흘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압이 같을 때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더 적게 흘렸어. 선생님 이게 뭔 말인가요? 다시 선생님 돌아가 볼게.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이랑 짧은 니크롬선을 한번 보자. 뭐 4점, 아니 그냥 1.5랑 같이 비교해 볼게. 1.5V를 동시에 흘려줬어요. 긴 니크롬선은 전류가 어때? 25mA밖에는 안 흘렀어. 근데 1.5V일 때 짧은 니크롬선 연결을 했을 때는 어때? 50mA가 흘렀어요. 그러면 길 때 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야? 짧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거야? 짧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뒤로 넘어가서 아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너희들도 정리하기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주자. 전선을 얘들아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선 안에는 선생님이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자 핵들과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 확대를 해봤을 때 전자는 조그맣게 그려줄게요. 전자가 움직여, 원자 핵이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지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들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장애물인 거야. 전선에 있는 원자 핵들이. 얘는 막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치? 자, 전선은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야. 근데 전선이 길 때, 짧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긴 전선을 통과할 때 자유전자가 통과하기 쉬울까? 아니면 짧은 전선을 통과하기 쉬울까? 긴 곳을 통과하기가 자유전자가 힘들어요. 짧은 전선을 통과하기 힘들어. 너네 달리기를 생각해봐. 달리기도 길면 힘들잖아. 끝까지 가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쉽지. 그래서 이쪽이 전류가 더 잘 흐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께를 얘기해보자. 두께. 굵은 거랑 그 다음에 얇은 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선이 이렇게 굵어.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너네 편하라고 하는 거고, 전선은 실제로 실제로 어때? 길지, 그치? 얘만 좀 지우자. 전선은 실제로 긴데 이렇게 길이는 똑같고 두께만 달라요. 얘 자유전자가 굵은 곳을 통과하기가 쉬울까? 얇은 곳을 통과하기가 쉬울까? 굵은 곳을 통과하기 쉽겠지. 왜? 넓잖아. 그치? 공간이 많잖아. 근데 얘는 좁아. 좁아. 가는데 힘들어. 좁은 곳 통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굵은 곳의 전류가 더 잘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긴 쪽이 더 전류가 잘 흐르고, 왜? 자유전자의 그 원자핵이랑 부딪히는 충돌하는 횟수를 생각해봐봐. 긴 쪽이 더 많지. 그 다음에 두께도 굵으면 굵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왜? 원자핵이랑 충돌하는 횟수가 더 적겠지. 왜? 넓으니까. 공간이 넓어버리니까.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팅팅팅팅팅팅 이쪽에서도 부딪히고 막 팅팅팅팅 가는데 힘들어. 그래서 전류가 두께가 굵을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법칙이 나왔어요. 오늘 옴의 법칙. 옴은 아까 저항의 단위였는데 옴의 법칙은 프린트 2-6페이지 보면서 잘 정리를 하세요.
ohm의 법칙은 니크롬선이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이 커지면 뭐의 세기도 커져? 전류의 세기도 커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그래프 그릴 때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왔지. ohm의 법칙 중요해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야. 전압과 전류의 관계.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비례 관계.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R이라고 했지. R.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단위는 ohm을 씁니다. ohm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왔다고 했지. 1ohm은 얘들아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을 1ohm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단위에 대한 약속이야.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자, 전류의 세기는 선생님이 I는 전압, 저항.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커지고 전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류는 적게 흘러요. 근데 반대로 저항은 전류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힘이잖아, 그치?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작게 흐르고요. 저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류는 많이 흘러요. 전류의 세기가 커져요. 그래서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 얘랑 얘는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얘들아 이제 변형을 해주는데 저항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저항은 R은 전류의 세기분의 전압인 거야. 왜?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V는 어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진대. 그러니까 식을 너희들이 변형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V는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 그래서 요거를 이항하면 요식도 만들 수 있고 요식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식이니까 이 식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니까 이 식을 잘 알아두세요. I는 R분의 V.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교과서 몇 쪽을 볼까요? 오늘 좀 어려운 단원이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질문 방에다가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하세요. 교과서 66페이지 1번 보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했지요? 저항 또는 전기 저항이라고 했지. 얘는 무슨 단위를 써? 무슨 단위야 저항은? 그치, ohm이죠. 2번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그치,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ohm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돼. 아까 전구를 밝게 비치는 것처럼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자, 소리를 크게 하고 싶어요.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야겠지. 그치?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요거 식 항상 써놔. I는 R분의 V. 전류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겠지? 그래서 답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 적은 거 보자. 텔레비전 소리는 전류에 의해 조절되고 센 전류가 흐를수록 큰 소리가 난다. 따라서 소리를 크게 하려면 저항을 작게 해야 되겠다. 그치? 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랑 프린트를 한번 또 풀어봐야겠지.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프린트 학습지 한번 펴보자. 학습지
이 선생님이랑 요거 했지? 요거는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다 한 거 적어 놔야 돼. 그 다음에 요 부분 봅시다. 2-6페이지예요. 옴의 법칙은 니크롬선을 전원장치에 연결하여 전압을 점점 높여주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죠.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 관계고요.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한다.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전기 저항이라고 했어. 단위는 옴을 사용해요. 자, 통과 이게 전선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을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면서 팅팅팅팅 아유 힘들어. 그치? 전자들은 이것보다는 사실 되게 작아. 원자핵보다는 전자가 되게 작은데 통과한다는 거에 너네가 의의를 가지면 돼요.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핵과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롬은 선생님이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을 1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는 R분의 V 요 식을 항상 잘 기억해야 돼.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면 각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쓰면서 해보자. 자, I는 항상 잘 기억하라고 했어. R분의 V.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 얘랑 얘는 비례 관계.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전압이 일정한데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해요. 자,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한번 보자. 그럼 I는 선생님이 R분의 V. 그치? 그 다음에 V는 IR.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식이야. 그래서 너네가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I분의 V겠죠. 그치? 그래서 요 식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자.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사이의 관계 그래프. 선생님이 한 번 더 써줄게. I는 R분의 V. V는 IR. R은 뭐야? 전기 저항 I분의 V. 그러면 R이 일정할 때 얘들아,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니까 쭉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얘랑 얘 사이는 어떨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식 중에 너희들이 항상 쓸만한 거 골라서 쓰면 되는 거야. I가 일정하대.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볼까? 얘가 일정하대. 얘는 그냥 일정한 상수야. 얘가 일정하게 냅두고 V가 커지면 커질수록 R은 어떻게 될까? 그치, 커지지. 비례관계지. 그쵸? 그 다음에 V를 일정하게 놨을 때, 얘를 일정하게 놨을 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I는 어떻게 될까?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죠. 그치?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져야 돼.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너희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거 프린트랑 학습지랑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잘 정리해서 해놓자. 프린트 학습지 등교 수업할 때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필기한 것들 너희들이 같이 들으면서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